안녕하십니까 KTV 시청자 여러분. 설 명절은 잘 지내셨습니까? 자카르타에는 여전히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수마트라의 시나봉 화산은 지난 주말 또다시 폭발하여 2월 5일 현재까지 16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아직도 화산 활동이 활발한 상황이어서 반경 5km 이내의 주민들은 대피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산 폭발 직전인 지난 금요일 정부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귀가해도 좋다는 발표를 했었다고 합니다. 물론 예측이 힘든 것이 자연재해이긴 하지만 인재가 더해지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위기일수록 더욱 용기를 갖고 도전해가는 마음가짐으로 주간 경제동향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연준위에서는 지난 2월 3일 제넷 앨런이 신임 의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28일과 29일 양일간 벤 버냉키 전 의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예상과 같이 만장일치로 100억 불의 추가 양적 완화 축소가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 정부는 매월 850억 달러의 통화 유동성을 풀던 것을 650억 달러 규모로 줄이게 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경기에 대한 강한 자신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러한 축소 조치의 영향으로 미국 경기는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만 외부적으로는 터키, 아르헨티나, 동유럽 등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축소 조치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이웃 국가들에는 어떻게 전이가 될지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루피아화 환율은 2월 6일 미 달러당 12,194루피아로 마감하며 지난 1월 23일 대비 29루피아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 1월 말부터 이번 주 화요일까지 3영업일 동안 루피아화는 미 달러당 12,000을 넘어 2월 3일에는 12,240루피아로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2월 수출이 수입을 15억 불 초과한 흑자를 보였다는 정부 발표 이후 루피아 환율은 절상되는 모습을 보이며 이번 주 수요일 잠깐이지만 12,000루피아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BCA 은행의 데이비드 수무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무역 흑자가 앞으로도 얼마나 지속되는지, 경상수지 적자폭은 얼마나 줄어들지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다는 건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 성장률을 희생시킨 조치였습니다. 경상수지가 흑자를 보이면서도 성장을 이어간다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것이 될 것입니다. 라고 평가하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원화는 2월 6일 미 달러당 1,078.5원으로 마감하며 1월 23일 대비 3.5원 상승했습니다. 특히 4일 동안의 설 연휴가 끝난 2월 3일에는 직전 영업일이었던 1월 29일 대비 14원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휴 동안 반영되지 못한 악재와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큰 변동폭을 보인 것입니다. 여러 전문가들은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에 따른 신흥국 및 남아공, 동유럽 국가들의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100루피아당 원화는 2월 6일 8.85원으로 마감하며 1월 23일 대비 0.01원 상승한 모습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인도네시아 10년물 국채는 2월 6일 9.11%로 마감하며 1월 23일 대비 0.41%포인트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월 5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15조 루피아, 즉 12억 3천만 불 규모의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만기 수익률 기준으로 살펴보면 20년물이 9.63%, 15년물이 9.60%, 10년물이 9.06%, 1년물 6.95%, 그리고 3개월물이 5.94%의 수익률로 소화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10조 루피아의 발행을 계획했지만 많은 수요로 15조 루피아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국가부채를 관리 범위 내에서 유지하며 성장세를 이어가는 데 대한 외국인들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국인의 인도네시아 국채 소유 규모는 작년 말 323조 8천억 루피아에서 올해 1월 말 328조 9천억 루피아로 증가했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2월 6일 4,425포인트로 마감하며 1월 23일 대비 7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나마 여러 신흥국들의 고전 가운데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013년 인도네시아의 GDP 성장률이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통계청은 2013년 인도네시아 경제가 5.78%의 성장률을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근 5년간의 기록으로 보면 2009년의 4.63% 이후 가장 낮은 모습입니다. 경제활동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소비 부문은 5.3% 성장하면서 인도네시아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 투자 부문은 4.7%로 전년도의 9.8% 대비 큰 감소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스리 재무장관은 이번 성장률 저하는 앞으로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지난 11분기 동안 이어져 온 경상수지 적자를 개선하고자 하는 당국의 의지와 계획이 반영된 것으로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나몬은행의 베라 이브 림 CFO를 포함한 은행권에서도 기존 예상치에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고 올해도 성장을 전망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시나로마스 자산운용사의 제퍼슨버그 딴 매니저는 최근 신흥국들이 입은 옷에 잔뜩 때가 묻어있는 상황에서 수치를 보면 인도네시아의 셔츠는 가장 깨끗해 보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극심한 평가절하를 먼저 겪었습니다. 올해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 가장 발빠른 회복력을 보일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작년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11월 2014년 경제전망 세미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 현황과 전망에 대해 다나몬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안톤 구나완 박사가 맡아주셨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 통신사 블룸버그는 안톤 구나완 박사가 2013년까지 2년 동안 최고의 예측 성과를 보였다고 소개하면서 최근 인터뷰를 가진 바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환율과 관련해서는 미 달러당 연평균 11,600루피아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연말에는 11,000루피아 선까지 환율의 하락, 즉 평가 절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금리와 관련해서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현재 7.5%인 기준금리를 오는 3월에 0.25%포인트 추가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예전에 예상한 50bp 인상보다 다소 낮아진 것입니다. 이렇게 예상치가 낮아진 이유에 대해 구나완 박사는 은행의 유동성, 특히 소형 은행의 유동성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올해 GDP 성장률은 5.6%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는 블룸버그의 이코노미스트 대상 설문조사 결과의 평균값인 5.44%보다 좀 더 긍정적인 견해입니다. 그 외에 물가는 5.5% 상승할 것이고 2013년 하반기 4.4%이던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폭은 2014년에는 2.9%, 2015년에는 2.4%로 점진적인 개선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14년 경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안톤 구나온 박사는 인도네시아는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가 3% 선이고 재정적자는 2%, GDP 대비 부채는 30%가 안 됩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나쁘지 않은 성적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과도한 반응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라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앞서 인도네시아의 스타급 이코노미스트인 안톤 구나완 박사의 경제 전반에 대한 전망을 살펴봤습니다. 펀드 운용사가 보는 올해 시장 전망과 주요 관심 부문은 어떨까요? 인도네시아 펀드 운용사 중 최대 규모는 슈레더 인도네시아로 2013년 말 기준 50조 루피아, 즉 40억 불 규모의 펀드 자산을 운용 중입니다. 대표이사인 마이클 또아자디는 올해 5에서 10%의 성장을 예상합니다. 이미 국내 최대 규모의 운용사인 만큼 시장 성장률에 초점을 맞추려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주식시장에서 주로 관심을 두는 종목은 대형주라고 합니다.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서 유동성을 확보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대형주가 전체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60%를 차지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그가 직접 관심 종목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인도네시아에 상장된 주요 대형주들을 살펴보면 최대 자동차 딜러인 아스트라 인터내셔널, 최대 민영은행인 BCA, 통신회사인 텔리커뮤니케이션 인도네시아, 국영은행 중에 BRI, 생활용품 제조사인 유닐레버 인도네시아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마이클 또아자디 대표이사는 올해 인도네시아의 주식시장에 대하여 펀더멘털이 양호하고 2013년에 대한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긍정적이라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다만 유의해야 할 부분으로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와 중국의 성장률 저하를 꼽아봤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점검과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에서는 일부 부정적인 시각이 없진 않지만 기업을 운영하며 고용을 창출하고 국부를 증진시키는 기업인들을 애국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어떨까요?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에델만은 최근 2014년 신뢰도 지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 언론, NGO, 그리고 기업인 등 4개 부문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기업인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14년째 실시해오고 있는 조사에서 올해는 27개국 3만 3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6년째 조사가 되어오고 있는데요. 부문별 신뢰도를 보면 기업인이 82%, 언론이 78%, NGO가 73%, 그리고 정부는 53%로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 진실성과 산업 이슈 해결 능력 부문에서 정부보다 기업인에게 2배, 그리고 3배의 높은 기대치를 보였습니다. 아델만 인도네시아의 스테판 록 대표는 기업인들에게 이렇게 신뢰도를 보이는 건 차기 정부가 기업처럼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기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인이 정책에 좀 더 관여하고 방향을 세우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규제 철폐나 기업인들을 완전히 자유롭게 하는 걸 원하는 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업 중에는 대기업과 상장업체를 가족이 지배하는 회사나 국영기업보다 더 신뢰하고 해외 브랜드를 국내 브랜드보다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불굴의 기업가 정신을 인도네시아가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인도네시아가 투자 대상 국가로 각광받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점을 꼽으라 하면 아마 2억 5천만 명에 달하는 인구와 최근 소득 증가로 구매력을 갖춰가고 있는 중산층의 확산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BOA에 따르면 2020년까지 인도네시아는 11.5%의 인구 성장률을 보일 것이고 노동 가능 인구는 11.2%로 증가할 거라고 합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약 50%의 인구가 30세 이하를 차지하게 됩니다. 젊은 인구가 많은 역동적인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식료품 외 부문에 대한 소비 비율도 상승했습니다. 1999년 37.1%에 불과하던 것이 2012년 9월 조사에서는 52.3%로 상승해서 식료품이 아닌 소비재를 구매하는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많은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세계 최대 화장품 제조사인 로레알이 제일 큰 생산 시설을 2012년 서부 자바에 설치했었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 고급 자동차 생산업체인 BMW는 2011년 조립 설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속되는 인구 증가가 소득, 인프라 구축 등을 동반하지 않을 경우 교육, 보건 등에 대한 투자 재원 확보가 어려워 오히려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인도네시아가 성장 둔화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데 실패한다면 많은 인구수가 오히려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2011년 중동 지역의 아랍의 봄으로 정권 교체를 경험한 튀니지, 리비아, 이집트 등도 이와 같은 배경이 작용했다고 합니다. 많은 자녀는 많은 축복이다 라는 인도네시아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인프라와 교육,
보건 등 삶의 환경이 개선되어 많은 자녀가 정말로 축복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몰이나 마트에 직접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것,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인도네시아의 전자상거래 규모를 예측한 자료가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비자카드의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그린버그 브랜드 스트래티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사용자 중 76%가 전자상거래 경험이 있고 이들은 연평균 550만 루피아, 450불 규모의 구매 실적을 보였다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이용자가 점점 젊어지고 있고 거래 금액도 커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최근 인터넷에 연결되는 스마트폰의 확산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컴퓨터를 이용한 구매보다는 손에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의 확산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2015년 전자상거래 규모를 100억 불에서 120억 불, 즉 120조 루피아에서 144조 루피아 규모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방송, 신문 등의 미디어를 보다 보면 홍수, 화산 등의 자연재해와 피해 내용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보다 근본적인 재해 방지 대책들이 수립되어서 이런 피해 소식이 현저히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